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로보트가 나왔는데요. 로보트가 상당히 기괴하네요. 실패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도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도연의 소장 장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오나르도 AI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그 레오나르도 AI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해본 것이 이제 기능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그 레오나르도 AI가 유료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번 영상이 레오나르도 AI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한 여자가 바다에서 뛰어가고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정한 캐릭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찌어찌해서 표정과 포즈까지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처음에 했던 게 미드저니로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표정을 바꿔보고 했었죠. 그 다음에 캐릭터를 가지고 다시 레오나르도로 와서 포즈를 바꾸는 연습을 좀 했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본 거죠. 그 캐릭터의 표정과 포즈를 다 잡았으면 이제 배경이 남았겠죠. 항상 저희가 지금은 캐릭터가 항상 크고 배경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넓은 배경에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하는 경우,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뭉개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과 합성을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이 뭉개지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미드저니에서 캐릭터를 뽑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큰 이미지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뽑은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레오나르도 AI로 가서 아웃페인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배경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레오나르도 홈페이지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했던 거 보이시죠? 트레이닝 데이터셋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튠드 모델, 이건 저희가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 캐릭터의 스타일을 만드는 그림체나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걸 여기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이미지를 만들 때 계속 썼던 거고, 그 위에 AI 캔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타 버전인데 곧 유료화가 되면 아마 이것도 정식으로 기능 추가와 함께 새롭게 선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도트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사각형에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캐릭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왼쪽부터 뭐 기능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는 기능이고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각자 객체들이 있잖아요. 이 프레임과 그림, 이 객체들을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드로우 마스크는 마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마스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마스크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말 그대로 마스크처럼 덮는 거죠. 그 안에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할 때 저희가 그 대체할 부분을 마스크화 한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거기다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우개고요. 지우개는 이제 기능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림을 지울 때는 이걸 체크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우리가 설정했는데 마스크가 잘못됐다. 그럼 이걸 누르고 지우시면 마스크만 지워집니다. 밑에는 업로드 이미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저는 했는데 여기서 컴퓨터에서 고르셔도 되고 뭐 커뮤니티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앞에 생성했던 이미지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했습니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건 4장, 이미지 디멘션, 요거 사각형 틀을 말하는 겁니다. 틀 512, 512라는 뜻이고요. 요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비율이고요. 가이던스 스케일은 설명드렸죠. 그리고 스텝 카운트도 설명드렸습니다. 요 7, 3 이렇게 놓으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틸링 같은 경우는 설명 보시면은 백그라운드나 텍스처를 이상적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체크를 항상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시드가 있으시면 시드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뭐 스케줄러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뭐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면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무난한 이 모델을 쓰겠습니다. 이 모델을 썼는데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모델을 조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 이런 사용법 같은 거 기초적인 건 설명이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와 제가 만들고 싶은 일러스트 배경은요, 설명을 드리면 이 여전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 캐릭터가 이쪽에 있는 어떤 몬스터나 적군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설정을 하고 싶은데 미드저니에서나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화면에 캐릭터를 작게 만들게 되면은 캐릭터가 뭉개집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고요. 배경과의 그 대조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캐릭터가 많이 죽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그 아웃페인팅 기능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 배경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버스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요 크기 정도로, 요 프레임 크기 정도로 해서 최대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해상도를 좀 확인하면서 너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512까지는 충분하거든요. 512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맞춰주시고 구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이 캐릭터가 이 화면을 보고 있죠. 저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제 왼쪽으로 쭉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약간 가로형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요, 아웃페인팅을 할 때는 여기 이미지에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그 원본 이미지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요, 원본 이미지에서 그 스타일을 추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페인팅을 했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이면 더 좋고요. 최소한 절반은 원본 이미지랑 겹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절반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아래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 있는데요. 네거티브는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까지 가정을 하고요. 보면은 일단 그냥 하늘입니다. 스카이라고 칩니다.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가 않죠? 이 위에 뭐가 잡다하게 꼈네요. 이 4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4장을 돌려가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캔슬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하고 클라우드, 구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너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또 어떤 소녀가 또 있네요. 여기 지금 또 사람들이 자꾸 섞이고요. 그래서 캔슬을 누르고 네거티브에다가 여기다가 사람을 쳐줍니다. 펄슨, 그 다음에 글자도 안 나오게 해야겠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돌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글자를 제가 네거티브로 쳤는데 오히려 더 나왔네요. 글자를 빼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요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쓰고요. 나중에 요거 지우면 되니까요. 다음 요거를 억셉트를 하면 됩니다. 원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요까지는 자연스럽죠. 자, 일단 억셉트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는 충분히 걸치셔야 되고요. 요거를 한번 넓혀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넓힌 다음에 여기가 지금 잘못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레이저 지우개를 해가지고요. 지우개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다시 프레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씌우고 여기 프롬프트를 치면 여기가 다시 알맞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그 몬스터나 이런 게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없다고 치고요. 전체 프롬프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카이는 지우고요. 제가 클라우드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자연스럽죠, 여기도. 여기 4개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 부분이 연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취향이니까요. 그림자까지도 좀 보시고, 여기 파란색이 또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오류가 가장 적은. 왜냐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느낌이 비슷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상한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인페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울리는지 그것만 먼저 확인하시고 쭉쭉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억셉트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또 잡으시고 이렇게 반쯤 선택하셔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는 지금 이 소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컬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온더 빛이고요. 일단 배경을 먼저 다 해놔야 되거든요. 배경을 먼저 다 해놓고 그 안에 저희가 필요한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더비치, 클라우드 이 정도만 쓸게요. 돌리겠습니다. 반 이하로 여기 겹쳐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이랑 아주 싱크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차피 이쪽에는 큰 몬스터를 따로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분위기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확실히 이쪽하고 빛이 약간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생겼네요. 지금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배경이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요게 좀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느낌이 또 괜찮긴 한데 이쪽이 너무 어둡고 구름이 또 이쪽이 구름이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죠? 여기가 갈라진 부분이니까 여기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자연스러운 걸 한번 골라보면은 요게 좀 괜찮겠네요. 그래서 요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도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 그 몬스터를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뭐 불꽃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레이저 툴을 가져와 가지고요. 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이쪽에 세울 거니까 요런 사람들도 지워주고요. 몬스터의 크기를 한 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쭉 해가지고 넘어가는 몬스터가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쭉 지워주시면 됩니다. 쭉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멀리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육지는 냅두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쓰겠습니다. 제페니스 애니미 스타일의 크고 초록색인 몬스터가 별로 공격을 하고 있다 해변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사람은 네거티브를 해놓고요. 근데 아까 사람이 나왔죠? 이걸 아예 없애보겠습니다. 네거티브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몬스터가 나왔는데 이렇게 어울리진 않네요. 몬스터가 여러 마리가 나오네요. 그죠? 캔슬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로 하면 안 되겠고요. 로봇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 로봇. 자, 로봇가 나왔는데요. 로봇가 상당히 기괴하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 마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떤 한 객체 하나는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워주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강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과정 잘 보셨나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쪽 부분에 그 큰 몬스터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폭발하는 장면으로 대체를 했고요. 아까 보셨지만 여기 요런 데 위에 지우면서 대신 비행 물체로 조금 대체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왔는데요. 여기 랜드스케이프라는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사람이 안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도가 나왔네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데 중간중간에 지우시거나 마스크를 넣으시고 거기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이 왼쪽에 다운로드를 한번 누르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에 삐져나온 부분들을 이제 포토샵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나간 부분들을 딱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이미지가 완성됐습니다. 끝내셔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글씨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폭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시간을 더 들이면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보셨던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이나 어색한 부분을 지우시고 그쪽에 알맞은 키워드를 넣어서 전체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과정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일러스트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과정으로 한 겁니다. 원래 이미지는 요거였습니다.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레오나르도에 여기 집어넣고 이걸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넣고 이렇게 좀 프롬프트도 넣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미드저니로는 이런 그림은 절대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경이 이렇게 한쪽에 생기다 보면 주인공이 대부분 이 배경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저희를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미드저니에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게임의 그런 인트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죠. 영상 보신 분들 끼셨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프롬프트도 잘 해야 되고 계획도 잘 해야겠죠. 저같이 엉뚱한 계획을 세웠다가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를 생성하는데 한 30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요. 10번 정도? 최소 배경만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5분이고요. 그 다음 미세 조정하고 10번 하면은 최소한 10분 정도. 그리고 프롬프트 고민을 좀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한 30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 계획을 잘 짜신다면은 생각보다 좋은 멋진 일러스트 이미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인 캐릭터의 어떤 배경을 삽입하고 특히 미드저니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이런 한쪽에 쏠린 구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요 캐릭터만 빼가지고
미드저니에서 이 배경이랑 합성을 해도요, 절대로 이렇게 구석에 조그맣게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가운데로 이동하거나 크게 나오죠.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가 이 큰 배경 안에 이런 작은 캐릭터가 있게 되면은 미드저니에서는 분명히 이 캐릭터가 깨집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해상도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캐릭터가 죽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레오나르도는 마무리가 됐고요.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고 포즈를 만들었으면 그 포즈를 활용해서 큰 배경이나 특정한 장면에다가 삽입하고 레오나르도의 아웃페인팅 기능으로 이렇게 채워나가서 전체적으로 멋있는 일러스트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고요.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했던 레오나르도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이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프롬프트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거고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요런 풍의 요런 느낌의 그 이미지를 상당히 좋아하고 썸네일을 만들 때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부분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미드저니에서도 한 번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나 좋은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 식구 여러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